자, 안녕하세요. 10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미국 어땠는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요, 소비 지표와 실업 지표가 호재를 보인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는 완화가 됐는데, 반대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또 한번 올라가면서 요것 때문에 약간 상승이 둔화됐다,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9월달 우리가 기다렸던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되게 잘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3이었고요. 8월이 0.1이었기 때문에 야, 차이가 되게 좀 뚜렷하게 나왔네.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보면 24만 1천 명. 그러니까 직전주보다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뉴욕의 이 제조업 지표는 떨어졌잖아요. 근데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생각 이상으로 다양한 부분의 미국의 경기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근데 이 수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는 야, 이거 잘못하면은 너무 좋아서 인플레가 또 한 번 생기는 것 아니냐 우려가 커지게 되었고, 요게 이제 금리 인하 확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 이 뉴욕 증시가 약간 혼조세로 마감되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도 문제가 발생한 게 오늘 나온 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애매하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려가 확신으로 바뀌기 위해선 구체적인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CPI, 그리고 PPI, 그리고 PCE, 이것들 발표되면은 그냥 2%랑 멀어지는지 요것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둘은 이제 발표가 되었으니까 PCE 월 말에 나오는 요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막 뚜렷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요거는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일 수 있다 정도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우려를 키웠다라고 하더라도 11월 달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 금리 인하 확률은 몇 프로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90.1%다.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된다면 거의 90%면 사실상 확정이라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쭉 보시는 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얘가 갑자기 확 떨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일절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키울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0.67달러로 플러스 0.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느 정도 향후 이제 나올 지표가 중요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분기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내용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유럽은 인플레가 확실하게 잡혀가고 있다라는 게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금리 25bp 인하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왔거든요.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당장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금리 인하 힘들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CPI 발표되었을 때 1.7인가 나왔어요. 2%보다 자그마치 0.3이나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확실하게 잡혔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다? 지표 보고 반응하는 게 맞다. 지금 당장은 요걸 예시로 통해서 봤을 때 사서 걱정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하나의 예시로서 훌륭하게 이용해 보기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상황 속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글로벌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자, TSMC 어떻다? 실적이 엄청 좋다 보니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반도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삼성이 안 좋은 거다. 하이닉스는 괜찮다 또. 그래서 삼성의 순환 시대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든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금 신제품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잘 통할지, 그리고 속도가 좀 늦춰진 부분에 있어서 그걸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이걸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삼성도 이제 인텔처럼 향후 몇 년 동안은 되게 힘든 그런 순간을 맛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의 상징성을 생각을 한다면 잘 좀 했으면 좋긴 하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반도체에 대한 판매량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수요는 급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SMR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서 지금 아마존까지도 계속해서 투자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당연히 전력기기랑 계속해서 이제 정비례로 성장을 할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은 꾸준하게 보시면 좋고요. 전기차 역시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뭐 과거만큼의 예상치를 찍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 전기차 판매량이 유지된다. 거기에 집중해서 여기에 엮여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부품 업체들 있잖아요. 이쪽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는 거, 이거 생각을 하시면서 이외에도 다양한 협동 로봇들 쭉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 세계 전쟁, 이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산의 사업이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 요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불안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줌은 좀 많이 따낼 수 있으니까 자, 가성비의 한국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향후 보시면 이 결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 3분기 가입자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컨텐츠들. 여전히 한국 컨텐츠의 이 힘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러면 돈 많이 벌면 이 넷플릭스의 특성상 투자도 더욱더 늘리게 될 거잖아요. 이게 이 한국에 있는 제작사 업체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킬러 컨텐츠를 제작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쁜 마음으로 호재네? 라고 생각을 하며 엮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한국의 K컬처가 해외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된다면 화장품이나 의류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의류는 한국이 해외를 이길 순 없기에 이 뷰티 쪽으로 이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한 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유럽 쪽에서 반응이 좋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그동안 점유율을 높인 기업이 있다면 이쪽은 이제 수학의 계절이 오고 있다 정도로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악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것부터 봅시다. OLED 디스플레이 이게 중국에 지금 계속 밀려가지고 수익성을 확보를 못하고 있답니다. 기술적으로는 조금 앞서가는 게 있더라도 완전 하이엔드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쪽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사람 눈이 그 바로 전 세대랑 바로 다음 세대의 디스플레이 그거를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그 정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삼성이랑 LG랑 힘을 합쳐서 중국의 업체를 누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아래에 엮여 있는 이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이쪽에 투자를 생각을 하셨다면 잠깐 스톱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뭐 중국산을 이제 한국으로 들여오는데 허가를 해주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려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래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거였어요. 그 중국산을 이 레버리지, 지렛대로 한국산의 가격을 좀 낮추는데 이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왜냐면 건설 원가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이런 타이밍에 지금 대놓고 이 환경 규제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시멘트 회사들 다 합쳐서 순이익이 연에 5천억인데 신규 설비 설치에 1조 들고. 그럼 이거 자연스럽게 우리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렇게 투자하면은 이거 시멘트 가격 안 올리고 못 빼기는데. 근데 정부에선 내리라고 하네. 머리 아프다. 시멘트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레미콘 쪽도 이거는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중국산도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이건 너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건설 쪽까지 이게 변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그쪽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 난 계산하기 귀찮다. 그냥 안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라면은 야 이렇구나 정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도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게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봤으니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마치도록 하며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도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리포트들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어,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와서 마음에 들었다? 그럼 좀 많은 거 안 바래요. 따봉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어제 올라간 것과 비교하면 좀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추세가 이탈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물량 잘 소화하고 몇몇 조건만 잘 지켜주게 된다면 여기 또 올라가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부분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어떤 것 때문에 급등했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가지고 아마존까지도 원전 투자한다 이야기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쭉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 나쁘어지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여전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를 추적하려는 이 후발주자들 역시도 얘네들까지 원전한다고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클라우드 AI 하면은 이제는 원전이 필수 불가결, 약간 이런 식으로 묶여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SMR이든 대형 원전이든 결국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수요는 급증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한국은 어떻다 여기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도 품질적인 부분이나 성능적인 부분이나 앞서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안에서도 가장 최상단의 핵심 플레이어다. 아니, 솔직히 이 SMR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딘가서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어딘가에 맡겨야 돼요. 그거 이미 두산이 1조 이상 공장에다가 박아갖고 증설했어요. 이거 우리 쪽이 가지고 올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 힘을 얻기 위해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몇 개 정도 건설하는 훌륭한 레퍼런스 확보가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지금 어떤 소식 들려오고 있다?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 SMR 내기 건설 계획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요것들까지 완공이 되는 모습이 보이시게 된다면 요거 잘 돌아가는지 한번 봐보자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괜찮으니까 주문 넣어야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엮여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두산의 미래를 밝혀주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재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제 현재 위치를 어떻게 보는지, 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수급은 제가 주구장창 강조드렸던 게 뭐다?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 문제될 거 없다. 근데 지금 빨간불 유지되고 있죠. 오늘도 빨간불로 마무리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 라인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떻죠?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위에서 홀딩 되고, 그리고 다음 주 딱 시작했는데 볼린저 상단 위에서 스타트하고서 그 아래로 안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잘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탈 전까지는 단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홀딩하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잘 소화까지 완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소화를 했다는 건 한 번 더 올리겠다는 증거잖아요.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의 목표는 이 매물대가 그 다음으로 많이 쌓여있는 23,500원 라인, 여기에서 지금과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조정을 받든 호재 좋아가지고 올라가든 이렇게 또 갈림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이탈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온 패턴을 보면은 보통 21선까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21선을 이탈하면 조정이 한 번 더 크게 나온 거고, 여기서 이탈이 안 나오면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종종 보여주곤 했었어요. 그러면 나는 21선까지 못 버틴다 하면은 정리하시는 거고, 그리고 난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여기 이탈하고 회복 안 됐을 때 비중 조절 조금 들어간 다음에
팔았던 만큼 21선에서 또 한 번 매수라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매물대 소화하는지 보고 나서 소화 끝나면 또 올라가는 거 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올라가느냐의 차이인 건데 조금만 갖춰지면 뭐든 간에 넉넉하게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는 먹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 원전은 너무 좋다. 이외에도 수소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스 등등 기대할 수 있는 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며 세 번째 지지라인은 현재 위치에선 볼린저 밴드 상당히 중요한데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21선만 지켜주게 된다면 이거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 갈림길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면은 그 다음은 어디다? 23,500원.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마무리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